안녕하세요. 파생금융상품의 2회 12주 2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풋콜 패러티를 이용한 해칭, 그죠? 콜옵션과 풋옵션을 모두 다 이용을 하게 되면 기초자산에 취한 포지션에 따른 그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콜 패러티를 이용한 해칭. 동일한 기초자산, 동일한 만기, 동일한 행사가격을 가진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을 때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한 경우에 겪게 되는 그 가격 변동 위험을 없애려면 동시에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하고 콜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면 된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한 경우에 그 가격 변동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려면 동시에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글자로 써놓으면 헷갈리지만 풋콜 패러티를 떠올려 보면 그러면 요거를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풋콜 패러티, 스페이스 커트라고 그랬죠. 스페이스 커트. ST 더하기 PT 빼기 CT는 K 마이너스 R 타우. 스페이스 커트인데, 이 풋콜 패러티의 가격 변수 앞에 붙어 있는 이 부호를 플러스를 롱 포지션, 마이너스를 숏 포지션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저 A와 B를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한 경우, 그러니까 풋콜 패러티를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ST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죠. 따라서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한 경우고, 그때 동시에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그러니까 PT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으니까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 CT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콜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K-R 타우 상수값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프로핏이 상수값으로 계산이 되게 된다. 상수값으로 계산, 양의 상수값으로 계산이 되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 같은 경우에 B번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 취한 경우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풋콜 패러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풋콜 패러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ST 마이너스 PT 플러스 CT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R 타우잖아.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해보면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한 경우에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면 음의 상수값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다. 그죠? 프로핏,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풋콜 패러티를 떠올리면, 그죠? 정확히 풋콜 패러티를 떠올려서 가격 변수 앞에 붙어 있는 그 부호들을 포지션, 그러니까 플러스는 롱 포지션, 마이너스는 숏 포지션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경우, 그 풋콜 패러티를 이용한 해칭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 취한 경우를 살펴보면,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수익은 S라지티 빼기 ST죠. S라지티 빼기 ST 이기 때문에 이때 S라지티 값이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값이다. 위험한 값이다. 그래서 이 수익 자체도 위험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동시에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수익이 맥시멈 0,K-S라이티 빼기 PT이고, 콜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수익은 마이너스 괄호 열고 맥시멈 0,S라이티 빼기 K 빼기 CT가 된다. 그래서 컴바인드 프로핏을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 그죠? 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글씨들을 그냥 단순히 더한 거죠. 이거를 저 맥시멈 값들을 없애기 위해서 맥시멈 값을 없애기 위해서 이 경우를 두 개로 나눠봐요. 목이 S라지티가 K보다 큰 경우에 첫 번째 맥시멈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맥시멈을 보기 위해서 S라지티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K-S라지티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K-S라지티가 음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맥시멈은 0과 음수 중에서 큰 수는 0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맥시멈이 0으로 사라지고, 두 번째 맥시멈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봐요. 그러면 S라지티 빼기 K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맥시멈은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맥시멈 값이 S라지티 빼기 K로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수익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S라이티 빼기 ST 더하기 첫 번째 맥시멈 0으로 사라지고 빼기 PT, 그 다음에 빼기 두 번째 맥시멈이 S라이티 빼기 K로 살아남고 플러스 CT가 된다. 그 다음에 S라지티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맥시멈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 조건식에서 S라지티를 우변으로 보내보면 K-S라지티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첫 번째 맥시멈은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양수인 K-S라지티가 맥시멈 값으로 살아남고, 두 번째 맥시멈을 판단하기 위해서 if 다음에 있는 저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RIT 빼기 K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맥시멈에서 0과 음수 중에서 큰 값은 0이 돼서 두 번째 맥시멈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프로핏이 SRIT 빼기 ST 더하기 첫 번째 맥시멈은 K-SRIT로 살아남고 빼기 PT 빼기 두 번째 맥시멈이 0으로 사라지고 플러스 CT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SRIT와 SRIT가 서로 상쇄가 되고 두 번째 식에서도 SRIT와 SRIT가 상쇄가 되죠. 그래서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이러한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K-ST 빼기 PT 플러스 CT가 되는데 이게 푸콜 페러티에 의해서 뒤에 있는 저 세 개의 항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R 타우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2의 마이너스 R 타우는 1보다 작은 수죠. 2의 음수승은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K에다가 1보다 작은 값을 곱하면 K보다 작아져서 K 빼기 K 마이너스 R 타우는 양수가 된다. 저게 0이 되는 경우는 R이나 타우가 0이 되는 특수한 경우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기초자산에만 롱포지션 취했을 때의 불확실한 저 수익 값이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풋옵션에 롱포지션 취하고 콜옵션에 숏포지션을 추가적으로 취해봤더니 프로핏이 양의 상수값이 돼버렸죠. 그래서 확실한 값이 돼버렸어요. SRIT 값하고 관계없이 확실한 양의 수익을 내기 때문에 위험이 완벽하게 제거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이 수익이 SRIT 빼기 S 스몰 t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마이너스 ST인 이러한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는 SRIT 값이 어떤 값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죠. 달라지고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한 값이라고 위험한 값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풋 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고 콜 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해서 합쳐봤더니 SRIT가 0일 때의 이 함수값들을 다 더해보면 K 빼기 PT 더하기 CT 빼기 ST인데 마이너스 PT 플러스 CT 마이너스 ST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R 타우로 대체할 수 있었죠. 바로 앞에서. 그래서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R 타우라는 저러한 상수값, 양의 상수값이 되고 저기서 시작을 해서 SRIT가 0과 K 사이에서 증가를 할 때 보라색 선이 정체되어 있을 때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하고 빨간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증감이 서로 상쇄돼서 combined profit은 평평한 저런 상수값을 유지를 하게 되고 SRIT가 K를 지나게 되면 이번에는 빨간색 선이 정체되고 보라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할 때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하기 때문에 증감이 역시 상쇄돼서 역시 상수값을 계속해서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combined profit은 K-K-R 타우라는 저러한 양의 상수값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SRIT가 어떠한 값이 되더라도 항상 확실한 양의 수익을 내는 위험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선과 흰색 선을 비교를 해보면 파란색 선은 SRIT 값에 따라서 수익의 규모가 달라지고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수익 규모가 막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불확실한데 하얀색 선을 보면 SRIT 값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항상 K-K-R 타우라는 저러한 양의 상수값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불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지는 완벽하게 위험이 제거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도 선물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K-K-R 타우 저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다가 KE-R 타우라는 저금액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 그러면 내수 중에서 마이너스 KE-R 타우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할 거고 라지 T 시점이 돼서 그거를 그 원리 합계를 그러니까 이자 붙은 금액을 되찾아 인출을 하게 되면 K라는 금액만큼 인출을 하게 되겠죠. KE-R 타우에다가 E의 R 타우를 곱하면 K가 되잖아. KE-R 타우에다가 E의 R 타우를 곱하면 K가 되죠. 그래서 K-K-R 타우라는 저 금액은 뭐가 되냐면 K-R 타우라는 금액을 은행에 예금을 했다가 그거를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K만큼 찾게 되는 그러한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해칭은 그죠? 위험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만큼 얻게 되는 그러한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는 수익이 마이너스 괄호 열고 SRIT 빼기 ST가 되죠. 롱 포지션 취했을 때 수익에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SRIT가 불확실한 값이기 때문에 이 수익 전체가 불확실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험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수익이 이렇게 된다.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 괄호 열고 맥시멈 0,k 마이너스 sRIT 빼기 pt가 되고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맥시멈 0,k sRIT 빼기 k 빼기 ct가 되기 때문에 요놈들을 다 더한 총수익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맥시멈 두 개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봐요. sRIT가 k보다 클 경우에 이제 맥시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맥시멈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sRI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sRI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k-sRIT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맥시멈을 보면 0과 음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맥시멈이 0이 돼서 사라지고 두 번째 맥시멈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RIT 빼기 k가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맥시멈의 경우에는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답이 양수인 sRIT 빼기 k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sRIT 플러스 st 빼기 첫 번째 맥시멈은 0으로 사라지고 플러스 pt 더하기 두 번째 맥시멈은 sRIT 빼기 k로 살아남고 빼기 ct가 남게 된다. sRI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첫 번째 맥시멈을 판단하기 위해서 sRI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k-sRIT가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맥시멈은 0하고 양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양수인 k-sRIT가 돼서 첫 번째 맥시멈은 k-sRIT로 살아남고 두 번째 맥시멈을 판단하기 위해서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RIT 빼기 k가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맥시멈은 0과 음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맥시멈 값이 0이 되죠. 그래서 0이 돼서 두 번째 맥시멈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수익은 마이너스 sRIT 플러스 st 빼기 첫 번째 맥시멈은 k-sRIT로 살아남고 플러스 pt 더하기 두 번째 맥시멈은 0으로 사라지고 빼기 ct 이렇게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sRIT, sRIT 상쇄돼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sRIT, sRIT 상쇄돼서 사라지고 두 경우 모두 다 공통적으로 st 더하기 pt 빼기 ct 빼기 k가 되는데 첫 세 항은 푸콜 페러티에 의하면 ke-알타오하고 같죠. 그래서 k-알타오에서 2의 마이너스 알타오는 2의 음수승이기 때문에 1보다 작죠. 그래서 k에다가 1보다 작은 수를 곱했으니까 k보다 작은 수가 되는데 거기서 k를 빼면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r이나 타우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되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ke-알타오-k는 음수다. 음의 상수가 된다. 그래서 이 프로핏을 보면 sRIT 값하고 관계없이 항상 음의 상수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불확실했던 저 수익값이 동시에 추가적으로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했더니 음의 상수값이 돼서 확실한 값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게 된다.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프로핏은 마이너스 sRIT 플러스 s 스몰 t가 되기 때문에 절편이 st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저러한 파란색 그래프가 되고 이러한 파란색 그래프에서 보면 sRIT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프로핏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 크기가 얼마가 될지도 알 수가 없는 불확실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고 동시에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해서 각각의 sRIT 수준에서 이 세 함수의 함수값들을 다 더해보면 처음에 sRIT가 0일 때 함수값을 더해보면 st 빼기 ct 플러스 pt 마이너스 k가 되는데 st 빼기 ct 플러스 pt는 ke 마이너스 알타우가 됐죠. 그래서 요거를 합친 값은 ke 마이너스 알타우 빼기 k가 돼서 저 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sRIT가 0과 k 사이에서 증가를 할 때 보라색 선이 정체되어 있을 때 빨간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하고 파란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해서 증감이 상쇄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은 계속해서 일정한 값을 나타내게 되고 sRIT가 k를 넘어서면서부터 이번에는 빨간색 선이 정체되고 보라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를 할 때 파란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해서 역시 증감이 서로 상쇄돼서 계속해서 이 상수값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합성한 combined profit은 ke-알타우-k라는 저러한 음의 상수값을 나타내서 sRIT 값이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똑같은 저러한 음의 상수값을 보이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파란색 선하고 이 하얀색 선을 비교를 해보면 파란색 선은 sRIT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불확실한 값을 나타냈다고 하면 불확실한 경우를 나타냈다고 하면 combined profit인 저 하얀색 선을 보면 sRIT가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항상 일정한 음수 값을 나타내게 돼서 불확실하지 않다.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선물 선도를 이용한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수익이 확실한 음수가 되는데 왜 이러한 거래를 하느냐 하면 이러한 그 해칭 거래의 목적은 양의 수익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고 했어요. 양의 수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기에서 발생하는 음의 수익 또한 결국 이자 비용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KE-알타우라는 금액을 대출을 해왔다가 그죠? 그래서 KE-알타우가 내수 중에 들어왔다가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K-알타우에다가 E의 알타우를 곱하면 K가 되죠. 그 K를 되갚게 되는, 그래서 마이너스 K라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현금 흐름하고 정확히 똑같죠. 그래서 K-알타우 마이너스 K는 KE-알타우라는 금액을 빌려왔다가 되갚을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만큼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관리부서에 들어가가지고 이러한 전략을 짰는데, 그죠? 여러분이 이제 근무하는 회사가 뭐 그 석유라던가 원자재를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필요하진 않는데 뭐 3개월 후에 필요하다. 그래서 그 원자재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천문학적인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그 해칭 전략을 짰더니 확실한 음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 위에 윗사람이 뭐 사장님이 이걸 가지고 막 문책을 해. 아니 너는 확실하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래를 너 왜 해놨냐, 그죠? 그렇게 문책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설명을 잘해야 되죠. 사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때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망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자 비용만큼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완벽하게 제거를 한 거래가 이러한 거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납득을 할 수 있는 사장님이라면 그 회사는 안 망할 거야, 그죠? 그래서 계속 이러한 형태로 위험 관리를 해가지고 위험을 제거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난 납득이 안 돼. 난 네가 확실하게 손해보는 이 거래를 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러고 뭐 월급 깎고 계속 막 문책하고 이러면은 회사를 나오는 수밖에 없다. 왜? 그 회사는 어차피 곧 망할 거니까. 그죠? 앞으로 그 부서에 근무하는 그 회사에서 그 위험관리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해칭을 못 할 거예요. 그죠? 해칭을 하는 순간 위에서 막 문책 들어오고 월급 깎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해칭을 안 하게 돼서 결국 그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때 회사는 망할 수도 있다. 그죠? 곧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나오는 게 상책이다. 요새는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지 간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들을 정도의 사장님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까지 했던 요 두 종류의 그 해칭을 보면 선도 선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칭하는 경우하고 되게 비슷하지. 선도 선물을 이용을 해서 하는 해칭하고 방금 했던 해칭들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 그 말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을 한 게 선물 이용한 거하고 뭔가 비슷하지 않을까. 선물 이용한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이제 해칭 전략이 선물을 이용한 해칭 전략하고 비슷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은 정말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뭐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지금 허덕대고 있을 텐데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죠? 콜옵션과 풋옵션의 반대 포지션 취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게 선물처럼 되기 때문에 앞에 해칭 전략이 그렇게 선물을 이용한 해칭하고 비슷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 옵션을 이용하면 선물 비스무리한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풋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될 경우에 수익이 저렇게 돼요. S라이트 빼기 ST 플러스 K 마이너스 알타우 마이너스 K가 돼서 선물의 롱 포지션 취한 거하고 비스무리한 게 돼. 선물의 롱 포지션 취하면 어떻게 돼요? S라이트 빼기 F 스몰 t가 되죠. S라이트 빼기 F 스몰 t가 돼서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어떤 상수인 그러한 수익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풋옵션에 숏 포지션 취하고 콜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했더니 그거랑 비스무리하게 그죠?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어떤 상수인 그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그죠? 반대로 풋옵션에 롱 포지션 취하고 콜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할 경우에는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괄호 열고 SRT 빼기 SD 더하기 K 마이너스 알타고 마이너스 K라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선물에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 괄호 열고 SRT 빼기 FT가 됐었잖아. 그래서 굉장히 선물하고 비슷한, 그죠? 롱 포지션을 취하든 숏 포지션을 취하든지 간에 선물하고 비슷한 수익 구조를 풋옵션과 콜옵션의 반대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놈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합성 선물이라고 부른다. 합성 선물.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해서 선물 비슷하게 만든 거, 그거를 합성 선물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T 시점에서의 가격이 ST인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를 라지 T 시점이라고 하고 행사 가격을 K라고 할 때 콜옵션 가격은 CT, 풋옵션 가격은 PT라고 나타내고 연간 이자율을 R로 나타낼 때 풋콜 패러티가 이렇게 성립을 하겠죠. ST 더하기 PT 빼기 CT는 KE 마이너스 R 타우, ST 더하기 PT 빼기 CT는 KE 마이너스 R 타우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자, 이것도 앞에서 했던 풋콜 패러티를 이용한 해칭과 마찬가지로 이 풋콜 패러티의 그 형태를 가지고 대충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 대충 가늠을 해볼 수가 있다고. 그죠? 자, A번 같은 경우에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서 PT하고 CT를 우변으로 옮기고 K-R 타우를 좌변으로 옮겨봐. PT하고 CT를 우변으로 옮기고 K-R 타우를 좌변으로 옮겨봐. 그럼 어떻게 돼요? 풋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했더니 ST-K-R 타우가 됐다. 즉, 그죠? 그래서 저런 S라지 빼기 어떤 상수값, 비스무리한 저러한 값을 얻게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번에는 풋콜 패러티에서 ST를 저쪽 우변으로 이항을 해봐. 그러면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했더니 마이너스 괄호 열고 ST 빼기 K 마이너스 R 타우 어쩌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저런 형태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걸 어렴풋이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프로핏이 이렇게 돼요. 풋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수익 두 개를 그냥 단순히 합친 거예요. 마이너스 맥시멈 0, K 마이너스 SRT 플러스 PT는 풋옵션에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프로핏이고 뒤에 나오는 맥시멈 0, SRT 빼기 K 빼기 CT는 콜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의 수익이라고. 이 경우에 두 맥시멈들을 각각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보면 SRT가 K보다 큰 경우에 첫 번째 맥시멈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SRT 값을 if 다음에 있는 저 조건문에서 SR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봐. 그러면 K-SRT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첫 번째 맥시멈에서 0과 음수 중에서 큰 값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맥시멈은 사라지고 두 번째 맥시멈에서는 SRT 빼기 K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봐. 그럼 SRT 빼기 K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0하고 양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맥시멈은 SRT 빼기 K인 양수 값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맥시멈은 0으로 사라지고 플러스 PT, 두 번째 맥시멈은 SRT 빼기 K로 살아남고 마이너스 CT가 살아남게 된다. S라지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맥시멈을 판단하기 위해서 S라지T를 우변으로 보내보면 K-SRT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첫 번째 맥시멈은 0과 양수 중에서 큰 값이기 때문에 양수 값인 K-SRT가 살아남게 되겠죠. 두 번째 맥시멈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라지T 빼기 K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두 번째 맥시멈은 0과 음수 중에서 큰 놈 이렇게 돼서 0이 돼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핏이 첫 번째 맥시멈은 K-SRT로 살아남고 두 번째 맥시멈은 0으로 사라져서 이러한 값이 된다.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S라지T 플러스 PT 마이너스 CT 마이너스 K 이러한 값을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 PT-CT를 풋콜 패러티에 의해서 바꾸게 되면 그죠? 마이너스 ST 플러스 K 마이너스 R 타우가 된다고. 풋콜 패러티에서 스페이스 커트잖아. ST
더하기 PT 빼기 CT에서 AS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PT 마이너스 CT는 마이너스 ST 플러스 K 마이너스 알타하고가 똑같잖아. 그래서 PT 마이너스 CT를 마이너스 ST 플러스 K 마이너스 알타하로 대체를 한 거예요. 푸콜 페러티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된다. 그죠? PT 마이너스 CT는 마이너스 ST 플러스 K 마이너스 알타 푸콜 페러티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프로핏이 S 라지 T 빼기 AST 더하기 K 마이너스 알타오 마이너스 K가 됐기 때문에 KE 마이너스 알타오 마이너스 K는 음수죠. 그죠? K에다가 1보다 작은 수를 곱했으니까 K보다 작은 수인데 거기서 K를 빼니까 음수고 마이너스 ST 음수죠. 그래서 그 절편이 어떤 음의 상수값이고 기울기가 1인 그러한 직선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합성하는 거 차례대로 보여줄게요. 그래서 합시다. 자, 지금 풋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했죠. 풋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해서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 콜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해서 이러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S 라지 T 수준에서 파란색 그래프의 함수값과 빨간색 그래프의 함수값을 더하는 건데 시작점은 S 라지 T가 0일 때의 값인 마이너스 CT 플러스 PT 마이너스 K 라는 점에서 시작할 텐데 그 값이 뭐였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CT 플러스 PT 마이너스 K 혹은 PT 마이너스 CT 마이너스 K 저 부분은 마이너스 ST 플러스 K 마이너스 알타우 마이너스 K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값에서 시작을 해서 음수인 요 값에서 시작을 해서 절편이 뭐 어차피 둘 다 음수니까 음수 두 개 더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ST 플러스 K 마이너스 알타우 마이너스 K 저기서 시작을 하고 S 라지 T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S 라지 T가 0에서 K 사이에서 증가를 함에 따라서 파란색 선이 정체되어 있을 때 빨간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를 하게 되죠. 따라서 합성한 combined profit, 저 흰색 그래프도 기울기 1로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K를 지나면서부터 S 라지 T가 K를 지나면서부터 빨간색 선이 정체되어 있을 때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를 하게 된다고. 따라서 이 합성한 combined profit도 그죠? 하얀색 그래프도 기울기 1로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 그래서 절편이 마이너스 ST 플러스 K 마이너스 알타우 마이너스 K인 음의 상수값이고 기울기가 1인 이러한 컴바인드 프로핏을 얻게 되는데 요거는 선물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프로핏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선물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프로핏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죠? 그 다음에 풋 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고 콜 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의 수익은 풋 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맥시멈 그 프로핏이 맥시멈 0,K-S 라지 T 빼기 PT가 되고 콜 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는 프로핏이 마이너스 맥시멈 0,S 라지 T 빼기 K 플러스 CT가 된다. 여기서도 이 맥시멈 두 개를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보면 S 라지 T가 K보다 큰 경우에 첫 번째 맥시멈을 판단하기 위해서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S 라지 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K-S 라지 T가 음수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맥시멈은 0과 음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0이 돼서 사라지고 두 번째 맥시멈을 판단하기 위해서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 라지 T 빼기 K가 양수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맥시멈은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양수인 S 라지 T 빼기 K로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맥시멈 0으로 사라지고 두 번째 맥시멈이 S 라지 T 빼기 K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 라지 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맥시멈을 판단하기 위해서 S 라지 T를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S 라지 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K-S 라지 T가 양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맥시멈은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맥시멈 값이 양수인 K-S 라지 T가 되고 두 번째 맥시멈을 판단하기 위해서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 라지 T 빼기 K가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맥시멈은 0과 음수 중에서 큰 놈, 즉 0이 돼서 두 번째 맥시멈은 사라진다. 그래서 프로핏은 첫 번째 맥시멈이 K-S 라지 T로 살아남고 두 번째 맥시멈이 0으로 사라지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K-S 라지 T 빼기 PT 플러스 CT가 되는데 이때 푸콜 페러티에 의하면 마이너스 S 라지 T는 그대로 놔두고 그죠? 마이너스 PT 플러스 CT 저 부분은 푸콜 페러티에 의하면 ST 빼기 K 마이너스 알타우가 돼요. 그죠? 푸콜 페러티에서 그죠? 플러스 PT 마이너스 CT 부분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
K-알타오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PT 플러스 CT는 ST 빼기 K-알타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바로 미식에서 마이너스 PT 플러스 CT 부분을 S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타오로 바꾸고 제일 처음에 있던 K를 제일 뒤로 그냥 뺀 거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S 라지 T 플러스 S 스몰 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타오 플러스 K로 나타나게 됐다. 그죠? 요거를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앞에서 했던 케이스에다 앞에서 봤던 그 프로핏에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했더니 합성을 해보면 S라지 각각의 S라지 T 수준에서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의 함수값을 합성을 해보면 컴바인드 프로핏을 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S라지 T가 0인 경우에 그 빨간색 함수의 절편과 파란색 함수의 절편을 더하면 그죠? K-CT 플러스 CT가 되는데 그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값이 ST 빼기 K-알타오가 된다고 그랬죠. 푸콜 페러티에 의하면 그죠? 푸콜 페러티에 의하면 그죠? 나오잖아. 괄호 안에 왜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 마이너스 PT 플러스 PT는 ST 빼기 K-알타오잖아. 그죠? 그래서 파란색 선의 절편과 빨간색 선의 절편을 더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PT 플러스 CT가 나오는데 저놈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S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타오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ST 더하기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타오로 바꿔서 쓸 수가 있고 저 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죠? CT하고 K 마이너스 PT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두 개 더하면 양수이고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타오를 봐도 양수죠. 그죠? K 마이너스 알타오는 K에다가 1보다 작은 수를 곱했기 때문에 K보다 작은 수고 그래서 K에서 K 마이너스 알타오를 빼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ST는 양수고 그죠? 그래서 ST 플러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타오는 저러한 양수값이고 S 라지 T가 0과 K 사이에서 증가를 할 때 파란색 선이 정체되어 있을 때 빨간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컴바인드 프로핏인 저 하얀색 선도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S 라지 T가 K를 지나면서 빨간색 선이 정체되어 있을 때 파란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기 때문에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는 컴바인드 프로핏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합쳐보면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고 절편이 ST 플러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타오인 저러한 프로핏 그래프를 얻게 된다. 그래서 정확히 선물의 숏 포지션을 취한 것과 같은 그러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성 선물의 수익, 그죠?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해가지고 선물 비슷하게 만든 그놈을 합성 선물이라고 하는데 합성 선물의 수익은 선물하고 수익이 굉장히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죠. 왜? 선물의 경우에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수익은 S 라지 T 빼기 FT였는데 합성 선물의 경우에 S 라지 T 빼기 뭐 하여튼 다른 어떤 상수가 있었고 숏 포지션 취했을 때도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수익이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아. 그래서 합성 선물을 이용한 해칭, 즉 앞에서 봤던 푸콜 페러티를 이용한 해칭, 그거는 선물을 이용한 해칭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수치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옵션을 이용한 합성 선물.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선물과 비슷한 걸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합성 선물이라고 부른다. 이 합성 선물을 이해하는 방법은 요 푸콜 페러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푸콜 페러티를 떠올려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죠? 푸콜 페러티에서 좌변에 있는 S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풋옵션에 롱 포지션 취하고 콜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했더니만 어떤 그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어떠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죠? 그게 이제 B번이죠. 풋옵션에 롱 포지션 취하고 콜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마이너스 괄호 열고 어쩌고저쩌고 되는 그러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다. 그죠? 그러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반대로 풋콜 페러티에서
PT 빼기 CT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K-알타오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풋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면 수익이 ST-K-알타 어쩌고가 돼서 선물에 롱 포지션 취한 거하고 비슷한 그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풋콜 패러티를 떠올리면 합성 선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합성 선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자, 풋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수익은 각각의 수익을 더한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맥시멈을 없애기 위해서 S 라지 T가 K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S 라지 T가 K보다 큰 경우에는 첫 번째 맥시멈에서는 K-S 라지 T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0과 음수 중에서 큰 값은 0이 돼서 첫 번째 맥시멈이 사라지고 두 번째 맥시멈에서는 S라이T 빼기 K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은 양수인 S라이T 빼기 K가 된다. 첫 번째 맥시멈 사라지고 두 번째 맥시멈 S라이T 빼기 K가 돼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고 S라지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맥시멈이 K-S라지T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맥시멈이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인 양수값으로 살아남게 되고 K-S라지T로 살아남게 되고 두 번째 맥시멈은 S라이T 빼기 K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0과 음수 중에서 큰 놈은 0으로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결과가 마이너스 괄호 열고 K-S라이T 플러스 PT 플러스 0 빼기 CT가 된다. 둘 다 정리를 하게 되면 S라이T 플러스 PT 빼기 CT 빼기 K가 되는데 요거는 풋콜 패러티에 의해서 PT 빼기 CT가 마이너스 ST 플러스 K-알타가 되기 때문에 풋콜 패러티에서 ST 부분을 우변으로 이항한 거죠. 그래서 PT 빼기 CT를 저 마이너스 ST 플러스 K-알타로 바꾸면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마치 선물에 롱 포지션 취한 것과 비슷한 그러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선물에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는 수익이 S라이트 빼기 FT였죠. 근데 요 풋옵션에 숏 포지션 취하고 콜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는 S라지T 빼기 ST 플러스 K-알타오 마이너스 K라는 이러한 그래프를 얻게 되죠. 기울기가 1이고 어떤 그 절편값을 갖는 음의 절편값을 갖는 그러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림으로 봐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풋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해서 합성을 했더니 처음에 S라지T가 0일 때에 함수값들을 더해보면 마이너스 CT 플러스 PT 마이너스 K가 될 텐데 그 값이 뭐였어요? PT 마이너스 CT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ST 플러스 K 마이너스 알타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ST 플러스 K 마이너스 알타오 마이너스 K로 대체를 해서 쓸 수가 있고 저 값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마이너스 CT도 음수고 PT 마이너스 K도 음수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음수가 될 수밖에 없고 숫자 자체로만 해석을 해봐도 마이너스 ST 음수죠. K 마이너스 알타오 마이너스 K 음수죠. 왜? 이의 음수승은 1보다 작기 때문에 K 곱하기 1보다 작은 수 하면 K보다 작아지지. 그래서 K보다 작은 수에서 K를 빼면 음수일 수밖에 없죠. 음수에다가 음수를 더하니까 음수일 수밖에 없다. 저기서 시작을 해서 S라지T가 0과 K 사이에서 증가를 할 때 파란색 선이 정체되어 있을 때 빨간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하기 때문에 combined profit도 기울기 1로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 K를 지나면서 S라지T가 K를 지나면서 이번에는 빨간색 선이 정체되고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하기 때문에 combined profit도 기울기 1로 증가하는 저러한 combined profit을 얻게 된다. 따라서 combined profit을 구해보니까 기울기 1이고 절편이 어떤 음의 상수값인 저러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게 돼서 마치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이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똑같진 않다. 선물의 경우에는 롱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절편값이 마이너스 FT가 됐었는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ST 플러스 K 마이너스 알타오 마이너스 K라는 저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비슷하다. 이제 반대로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할 경우에 수익은 이렇게 되죠. 풋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 수익과 콜옵션에 숏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수익을 합친 건데 경우를 두 개로 나눠보면 S라이트가 K보다 큰 경우에 첫 번째 맥시멈에서 K-S라이트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0과 음수 중에서 큰 놈은 0이 돼서 첫 번째 맥시멈이 사라지고 두 번째 맥시멈에서는 S라이트 빼기 K가 이 경우에 0보다 크기 때문에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은 양수인 S라이트 빼기 K가 돼서 살아남겠죠. 그래서 프로핏은 첫 번째 맥시멈이 0이 돼서 사라지고 두 번째 맥시멈이 S라이트 빼기 K로 살아남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S라이트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맥시멈이 K-S라이트가 양수이기 때문에
맥시멈 0하고 양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양수인 K-Slight가 답이 돼서 살아남고, 두 번째 맥시멈에서는 Slight 빼기 K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0과 음수 중에서 큰 값은 0이 돼서 두 번째 맥시멈은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된다. 첫 번째 맥시멈이 K-Slight로 살아남고 두 번째 맥시멈이 0으로 사라지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 두 경우 모두 K-Slight 빼기 PT 플러스 CT가 되는데, 여기서 K를 제일 뒤로 빼고 마이너스 PT 플러스 CT는 푸콜 페러티에 의하면 ST 빼기 K 마이너스 알타우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바꿔서 쓴 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S 라지 T 플러스 ST 빼기 K 마이너스 알타우 하고 제일 앞에 있던 K를 제일 뒤로 뺀 거예요. 빼고 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절편이 어떤 상수인데 저 상수는 양수일 수밖에 없지. ST 양수고 K 마이너스 알타우는 K보다 작잖아. 2의 마이너스 알타우가 1보다 작기 때문에 K 마이너스 알타우는 K보다 작고, K에서 K보다 작은 수를 뺐으니까 저 값은 양수가 되겠죠.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 그래서 절편 값인 ST 빼기 K 마이너스 알타우 플러스 K는 양의 상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이렇게 마이너스 괄호 열고 S 라지 T 빼기 ST 플러스 K 마이너스 알타우 마이너스 K가 돼서 앞에서 했던 그죠? 풋옵션에 숏 포지션 취하고 콜옵션에 롱 포지션 취한 경우에 그 수익에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가 되고, 요거는 선물에 숏 포지션 취한 경우하고 비슷한 수익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선물에 숏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프로핏은 마이너스 괄호 열고 S 라지 T 빼기 FT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수익 구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프로 그려보면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해서 합성을 해보면 S라지 각각의 S라지 수준에서 빨간색 함수와 파란색 함수의 함수값을 더해서 컴바인드 프로핏을 구해보면 제일 먼저 S라지가 0일 때의 저 절편값들 K-PT하고 저 CT 저놈들을 더해보면 어떻게 돼요? K-PT 플러스 CT가 돼서 그 값들은 푸콜 페러티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ST-K-알타우가 되죠. ST-K-알타우가 돼서 결국 ST 플러스 K-알타우라는 저러한 값이 되는데, 그래프로 봐도 파란색 그래프의 절편인 CT하고 빨간색 그래프의 절편인 K-PT하고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두 개를 더하면 양수값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학적으로 봐도 ST는 양수고 K-알타우도 양수죠. 왜? 2의 마이너스 알타우가 1보다 작기 때문에 K에다가 1보다 작은 어떤 수를 곱해서 K에서 빼면 저게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양수 두 개를 더한 저 절편값도 양수일 수밖에 없고, 저기서 시작을 해서 S라지T가 0과 K 사이에서 증가를 할 때 파란색 선이 정체되어 있을 때 빨간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기 때문에 합성한 저 흰색 선도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는 형태가 되고, S라지T가 K를 지나면서 이번에는 빨간색 선이 정체될 때 파란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기 때문에 합성된 하얀색 선도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컴바인드 프로핏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절편이 ST 플러스 K 마이너스 알타우라는 어떤 양의 상수인 저러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이거는 선물에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수익 그래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놈들을 그 수익 구조가 선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합성 선물, 수익 구조가 선물하고 비슷한데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낸 수익이죠. 그래서 선물과 비슷한 놈이다라고 해서 합성 선물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선물하고 수익이 비슷할 뿐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절편이 다르잖아. 절편이 다르게 생겼잖아. 그죠? 그래서 요 합성 선물을 이용한 해칭,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푸콜 페러티를 이용한 해칭은 선물을 이용한 해칭과 유사하긴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죠. 왜? 합성 선물의 절편 부분이 선물의 절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해칭을 하면 그래프상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 해칭을, 그러니까 합성 선물 자체가 원래 선물하고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고 비슷할 뿐이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합성 선물을 이용한 해칭도 선물을 이용한 해칭하고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옵션을 이용한 투기와 해칭을 다 이야기를 했고, 드디어 이제 옵션의 경제적 기능 부분을 이야기할 차례가 됐습니다.
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무차익 거래 상태는 외부 충격이 없는 한 그 가격이 안정돼 있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시장 균형 상태하고 같은 이야기다. 같은 상태다. 그래서 무차익 거래 상태가 곧 시장 균형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옵션의 경제적 기능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다고. 가격 발견 기능, 위험 전가 기능,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자본 축적, 시장 활성화, 자본 시장의 발달, 경제 발전, 이렇게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제일 처음에 있는 가격 발견 기능과 위험 전가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선물과 마찬가지로 옵션도 옵션을 이용해가지고 세 가지 거래를 지금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차익 거래. 풋콜 패러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차익 거래를 살펴봤는데, 그 차익 거래와 관련되는 게 가격 발견 기능이죠. 그죠?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가, 그게 시장 균형 상태가 무차익 거래 상태라고 그랬는데, 그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되면, 그죠?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되면, 그러면 시장이 불균형 상태가 돼버리는데, 시장이 불균형 상태가 되면 차익 거래가 가능하지. 그리고 차익 거래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동시에 추구를 하기 때문에 1, 2초 안에 그러한 차익 거래의 기회가 사라지고 시장이 균형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거래는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래잖아. 그래서 그러한 거래를 통해서 시장이 거의 항상 균형 상태에 머무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의 항상 균형 상태에 있는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가격은 시장 균형 가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항상 시장이 균형 상태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 균형 가격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기능을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부른다. Price discovery.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값이 거의 항상 시장 균형 가격이다. 그러한 상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옵션의 경제적 기능이다 라는 거죠. 차익 거래하고 관련이 있는 옵션의 경제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전가 기능은 선물과 마찬가지로 옵션도, 그죠? 해저와 투기 거래자가 있는데, 해저와 투기 거래자 사이에는 옵션을 매개로 해서 위험이 이전돼요. 전가된다고. 자, 어떻게 하면은 옵션을 이용해가지고 해칭을 했습니까? 뭔가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미래에 뭔가 팔 게 있는 사람은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롱 포지션 취해가지고 보유를 함으로써 위험을 줄였죠. 해칭 거래를 했죠. 그죠? 그때 그러면은 그 발행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발행을 해줘요? 투기꾼이 발행을 해주겠죠. 그죠? 풋옵션에 숏 포지션, 단독으로 숏 포지션을 취하는 투기꾼이 있어야 해저가 해칭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해서 그러한 위험을 해칭을 하기 위한 사람은 뭡니까? 미래에 뭔가 살 게 있는데 어떤 가격에 살지가 불안한 거잖아.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그러한 위험을 해칭을 하는 거죠.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한다는 이야기는 콜옵션을 사서 보유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누군가 발행을 해줘야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발행을 해요? 투기꾼이 투기를 하기 위해서 콜옵션을 발행을 할 때 그거를 사서 해칭을 한다는 이야기. 그죠? 따라서 해칭을 하려면 투기꾼이 있어야 해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해칭을 하려면 투기꾼이 있어야 해칭이 가능하다. 옵션을 이용할 때. 그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해칭을 하는 사람은 그러한 해칭 거래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고, 투기를 하는 사람은 그 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 거래를 하게 되죠. 따라서 옵션을 매개로 해서 해저가 투기꾼에게로 위험을 전가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옵션의 경제적 기능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위험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위험을 전가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이게 옵션의 또 다른 경제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나오는 기능들이 전부 다 여기서 이제 그 가지치기 해서 나오는 기능들이라고 했죠. 그죠? 선물의 경우가 똑같아요.
가격 발견 기능을 통해서 시장이 항상 균형 상태, 거의 항상 균형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죠. 자, 경제학의 시작점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희소하다. 그게 경제학의 시작점이잖아. 그래서 그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뭡니까? 가격 기구, 시장이라는 그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 균형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그죠? 이 수요자의 효용이 극대화되고 생산자의 이윤이 극대화돼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시장 균형 상태,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시장 메커니즘이 그러한 그 경제학의 시작점인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게 시장 메커니즘이고, 그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장 균형이 달성될 때 자원 배분에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발견 기능을 통해서 옵션이 시장을 균형 상태에 머무르게 해주면, 그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 전가 기능과 관련되는 기능인데,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를 들여온다거나 물건을 해외 수출을 하게 될 때 그 가격이 불확실하죠. 가격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에 직면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옵션과 같은 이런 위험 관리 수단이 없다고 하면 충당금을 설정을 해가지고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비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부도 나는 거지. 내야 될 돈을 못 내고 이러면 그런 게 부도예요. 부도는 갚아야 될 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돈을 못 냈을 때 발생하는 게 부도야. 그죠? 근데 그런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만약에 위험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하면, 옵션과 같은 이런 게 없다,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하면 충당금이라는 걸 쌓아놓고 그러한 불확실하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회사가 망하지 않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당금으로 묶어놓은 그 돈은 경영 활동을 위해서 못 쓰지, 그죠? 근데 만약에 옵션이라는 게 있어서 위험을 해칭을 해버리면, 그죠?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를 해버리면 충당금 설정할 필요가 없죠. 충당금 설정할 돈을 경영 활동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공장을 더 짓는다거나 더 생산을 많이 한다거나 해서 회사를 더 잘 경영할 수 있죠. 더 안정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한 상태에서 혹은 줄인 상태에서 더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회사를 크게 만들어서 자본 축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 축적이 용이하게 되는,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해서 자본 축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옵션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옵션을 이용한 세 종류의 거래, 그죠? 차익 거래, 그 다음에 해칭 거래, 그 다음에 투기 거래, 요거를 하는 과정에는 항상 기초자산의 거래가 같이 따라오죠. 그죠? 기초자산이 같이 거래가 된다고. 그래서 옵션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세 가지 거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기초자산의 거래가 발생하는 이 부분도 없었겠죠. 그래서 옵션이 생김으로써 기초자산의 거래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 그래서 옵션을 도입하게 되면 기초자산의 거래량이 늘어나서 기초자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도 옵션의 경제적 기능이고, 그 다음에 옵션의 기초자산으로서 대표적인 게 주식과 채권과 같은 이러한 그 증권들도 대표적으로 옵션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으로서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활성화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때 활성화되는 요 기초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유통시장이겠죠, 당연히. 그죠? 유통시장인데, 이러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발행시장도 같이 활성화가 돼서 전반적으로 자본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기업들이 증권을 발행해가지고 대규모의 자본을 쉽게 조달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기업을 잘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큰 기업을 만들 수 있고 큰 산업이 발달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이 발달하게 되고 그 결과로 기업 운영이 좀 더 용이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가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해서 자본 축적을 더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이 발달해서 기업들이 쉽게 대규모의 자본을 증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옵션의 경제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선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래가 많아지다 보면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투기를 하는 경우에 위험 전가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제 반대편에는 투기꾼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시장에서 투기를 하는 과정에서 투기를 실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나, 혹은 대규모 금융기관이 투기를 했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그죠? 패가망신하는 투자자가 많아지거나, 혹은 큰 금융기관이 망해서 관련되는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엮여져 있을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위험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 옵션의 경제적인 기능을 보면 이게 옵션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만 있을 것 같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면과 함께 위험성도 같이 갖고 있다. 단점도 같이 갖고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무차익 거래 상태는 시장 균형 상태하고 같은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고, 그다음에 옵션의 경제적 기능 또한 선도 선물의 경제적 기능하고 똑같아요. 제일 먼저 가격 발견 기능. 가격 발견 기능은 옵션을 이용한 거래가 총 3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죠. 차익 거래, 그 다음에 해칭 거래, 투기 거래, 이렇게 3가지를 다뤘는데, 3가지 중에서 차익 거래하고 관련되는 게 가격 발견 기능이다. 시장이 균형 상태에서 살짝 벗어나기만 하면, 불균형 상태가 되면, 그러면 차익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차익 거래 기회가 주어지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차익 거래를 실현하는 추구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사라지고 시장이 균형 상태로 1, 2초 안에 복귀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 시장 가격은 거의 항상 시장 균형 가격이다. 그래서 이러한 차익 거래는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러한 옵션 거래를 통해서 시장이 거의 항상 균형 상태에 머무르게 돼서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값이 시장 균형 가격이 되도록 해주는 거는 옵션의 경제적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옵션의 가격 발견 기능이다. 그 다음에 위험 전가 기능은 해칭 거래와 투기 거래하고 관련이 되죠. 해칭 거래와 투기 거래와 관련이 된다. 기초자산에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기초자산을 지금 들고 있는데 나중에 팔 일이 있는 거죠. 팔 예정인데, 팔 때 얼마에 팔지 모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해서 풋옵션을 들고 있으면 해칭이 된다 그랬죠. 반대로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해서 뭔가 나중에 살 일이 있는 사람은 살 때의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건데, 그러한 위험을 해칭을 하기 위해서 살 권리인 콜옵션을 사서 보유를 하게 되면, 즉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해칭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옵션을 이용한 해칭을 하려면, 그죠? 콜옵션을 사거나 풋옵션을 사거나 요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누가 발행을 해줘야 되겠어요? 투기꾼들이 발행을 해주겠죠. 투기꾼들이 발행을 해주게 된다. 투기꾼이 발행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옵션을 매개로 해서 해저들은 위험을 줄이게 되고, 투기꾼은 그러한 그 반대쪽에서 옵션을 발행하면서 위험한 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션을 매개로 해서 해저가 줄이는 그 위험이 투기꾼한테로 전가된다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옵션의 위험 전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칭을 하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풋콜 패러티를 이용한 해칭도 있잖아. 풋콜 패러티를 이용해서 합성 선물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도 풋옵션하고 콜옵션의 한쪽은 롱 포지션 취하고 한쪽은 숏 포지션을 취하잖아. 그죠? 그때 이 해칭을 하는 두 사람 간에 만나도 이제 위험을 양쪽에서 동시에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 취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하고 콜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면 해칭이 되고, 그죠?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풋옵션의 숏 포지션 취하고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면은 완벽한 해칭이 된다고 했었잖아. 그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두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양쪽에 서로 이제 한쪽에 숏 포지션 취할 때 반대쪽에 롱 포지션 취하고 한쪽에 롱 포지션 취할 때 반대쪽에 숏 포지션 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해저가 둘이 만나가지고 위험을 주고받아서 양쪽 다 위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다고. 근데 선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굉장히 힘든 게 사고 파는 시점이 똑같이 맞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그죠? 두 사람 다 숏 포지션 취하고 롱 포지션 취한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 취하고 롱 포지션 취한 두 당사자 간에 사고 팔고자 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해야 되고 그 수량이 기초자산의 포지션 취한 그 수량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두 거래 당사자 간에 완벽하게 해칭으로만 거래를 해서 둘 다 해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칭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칭을 할 때에 거래 상대편은 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투기꾼이 많아야 그러한 거래를 자유롭게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풋옵션에 롱 포지션 취하고 콜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할 때, 그죠? 내가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풋옵션을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발행해줄 가능성이 제일 높겠어요? 투기꾼이. 그다음에 내가 콜옵션을 발행해서 팔 때 그걸 사주는 사람도 투기꾼일 가능성이 높겠죠. 투기꾼이 많으면 그거를 잘 흡수를 해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풋옵션과 콜옵션을 이용해서 합성 선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해칭을 하는 경우에도 거래 상대편은 투기꾼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투기꾼이 많아야 그러한 해칭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옵션을 이용한 해칭을 하려면 반대쪽에 투기꾼이 많아서 투기꾼들이 그러한 거래에 반대편에서 거래를 받아줘야 해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저와 투기꾼이 만났을 때 보면 옵션을 매개로 해서 이 해저가 줄이거나 없애는 그 위험이 투기꾼에게로 전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해저로부터 투기꾼에게로 옵션을 매개로 전가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옵션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격 발견 기능하고 위험 전가 기능이 옵션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기능이고 나머지 기능들은 여기서 가지치기 하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가격 발견 기능과 관련해서 가격 발견 기능을 통해서 시장이 거의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시장 균형 상태란 어떻게 돼요? 희소한 자원으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게 시장 메커니즘이고 그 시장 메커니즘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 균형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고 생산자의 이윤이 극대화돼서 가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션이 가격 발견 기능을 통해서 거의 항상 시장이 균형 상태에 머무르도록 만들어주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 또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위험 전가 기능과 관련을 해서 기업들이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완성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 만약에 위험 관리 수단이 없다고 하면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충당금이라는 걸 쌓아놓고 경영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 투입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장도 덜 짓고 좀 이렇게 그 경영 활동을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옵션이라는 이러한 위험 관리 수단이 있게 되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옵션을 이용해서 해칭을 해버리면 그러한 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자금을 경영 활동에 투입을 해서 공장도 더 짓고 뭔가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더 큰 사업을 해가지고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기능도 옵션이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캐피탈 어큐뮬레이션, 그죠? 자본 축적 기능이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있는데 기초자산이 원래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옵션이 그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옵션이 도입이 되게 되면 옵션과 관련되는 그 세 가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거래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옵션을 도입하게 되면 기초자산의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으로서 대표적인 게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그 뭐 석유라던가 콩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거 커피라든가 이런
실물 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과 채권과 같은 금융 자산도 옵션의 기초 자산으로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따라서 옵션이 도입되게 되면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도 거래가 활발하게 되겠죠. 이때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유통 시장이죠.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 유통 시장인데 유통 시장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죠? 그 발행 시장도 동시에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학기 초에 했던 거잖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옵션이 도입되게 되면 주식과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 도입되게 되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그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이 전부 다 활성화가 돼서 전반적으로 자본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된 발달된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쉽게 대규모의 자본 조달을 할 수가 있겠죠. 증권 발행을 통해서. 그래서 주식도 쉽게 발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장 주식 수도 더 늘어날 거고, 그죠?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주식을 많이 발행을 더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채권도 더 많이 그 발행을 해가지고 기업 규모도 더 커질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 발달된 자본시장에 힘입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더 큰 사업을 벌일 수가 있게 되고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쭉 합쳐지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자본 축적이 촉진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본 시장이 발달해서 기업들이 쉽고 안정적으로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면 거래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이 가격이 막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이렇게 많이 빈번하게 불안정하게 변할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투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실패하거나 혹은 큰 금융기관이 투기에 실패를 하게 되면 관련되는 기관들이 전부 연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단점 또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는 그 옵션에서 마지막 영역인 옵션을 이용한 여러 가지 투자 전략 부분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투자 전략은 근본적으로는 옵션에만 포지션을 취하는 거야. 콜옵션과 풋옵션에만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그죠? 이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구성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기야. 우리가 옵션을 이용한 투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초자산의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옵션에만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 투기가 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투기는 뭐였냐면 옵션 하나에만 롱 포지션 취하거나 숏 포지션 취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투기를 한 거를 보여줬잖아. 콜옵션에 롱 포지션 취하고 숏 포지션 취하고 풋옵션에 롱 포지션 취하고 숏 포지션 취하고 해서 네 가지의 투기를 살펴봤는데 요거를 다종다양하게 여러 종류의 옵션들을 그 포지션을 취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무궁무진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번 요 부분에서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스프레드와 콤비네이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스프레드와 콤비네이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스프레드에도 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존재하고 콤비네이션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거래들이 존재를 해요. 스프레드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동일한 기초자산을 갖고 동일한 만기를 갖고 그런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들로 거래를 하는 행사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 행사 가격은 다를 수 있고 좀 더 가면 만기가 다를 수도 있고 그죠? 하여튼 그런 전략들도 짤 수가 있어요. 짝이 나름인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우는 만기도 동일한 경우를 다룰 거야. 만기도 동일하고 기초자산도 동일하고 근데 뭐가 달라져요? 행사 가격이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옵션이 콜옵션이나 풋옵션이냐가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이 롱 포지션이냐 숏 포지션이냐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달라지는 면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많은 전략을 두 개의 부류로 나누면 그거를 스프레드와 콤비네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의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뭐랄까
선물과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죠? 선물과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면, 선물에서 양 당사자 간의, 양 당사자 간의 선물의 경우에는 의무만 지고 있었는데, 그 양 당사자가 지고 있는 의무 중에 한쪽을 권리로 바꿔준 게 옵션이었잖아. 그죠? 그게 달라졌을 뿐인데,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뭔가 복잡해져. 그죠? 그래서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도 블랙숄저 모형이라는 복잡한 상경계 끝판왕의 수식이 등장을 했고, 그죠? 학부 수준의 상경계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수식이 등장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투기 전략을 짜는 방법도 선물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했어. 선물에만 롱 포지션 취하거나 숏 포지션 취하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 옵션의 경우에는, 그죠? 이 스프레드 콤비네이션 그래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많은 전략을 짤 수 있다고. 왜? 한쪽에 권리를 줬기 때문에, 그죠? 그래프가 그냥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중간에 평평하다가 한번 꺾이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를 꺾이게 할 것이냐, 그죠? 어디를 꺾이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롱 포지션 취할 거냐, 숏 포지션 취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래프가 굉장히 여러 종류의 그래프가 가능하고 그 놈들을 합성하면 여러 종류의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점은 굉장히 작았지만 얼마 차이가 안 났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차이가 벌어져요. 점점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생사도 비슷해. 인생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볼 때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하고 여러분하고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 생활 태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저 친구가 나보다 조금 부지런한 것 같긴 한데 약간 더 부지런한 것 같아. 나도 저 정도 부지런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몇십 년 축적이 되면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러한 이제 뭐 선물과 옵션과 같은 요런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이제 차이가 나고 그걸 좁힐 방법이 없어. 좁힐 방법이 없는데 인생은 그러한 차이를 좁힐 수도 있고 역전시킬 수도 있다라는 점이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뭐 그 노력이 부족하고 뭐 노력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걸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최대의 위기는 졸업하면서 어디에 취업을 할 것인가, 취업은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잖아.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취업이 잘 안 돼요. 유럽도 마찬가지야. TV에 보면 뭐 요즘에도 하나 그 비정상회담 이런 거 보면 외국인, 각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뭔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 그죠? 왜 그렇겠어요? 그쪽 나라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 여러분이 유럽에 대한 환상이 있을지 몰라도 이태리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취업난이 우리보다 훨씬 심하거든. 그래서 이태리 젊은이들은 이태리 내에서 취업하는 비중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해외로 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독일이야, 독일. 독일은 일자리가 많아요. 독일은 일자리가 많고. 독일에 많이 가고, 이제 각 나라로 흩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최악의 취업난이라 그러고 되게 힘들어 하잖아. 근데 이태리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그 기회를 찾는다고. 왜? 이태리는 더 하니까. 우리보다 더 하니까. 그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회 탓만 하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뭐 사회 정책이라든가 사회 구조를 개혁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바꿀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그게 바꿔지기 전까지는 세월이 많이 걸리니까 그게 바꿔져 가려고 하는 노력과 동시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살 방도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그건 어디에 달려 있다? 어쩔 수 없이 그건 여러분 노력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난 노력충 뭐 이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꼰대다, 그리고 노력충 뭐 그러고 뭐 그런 용어를 붙여가지고 비난을 하는데, 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근데 어쩔 수 없는 면이 분명히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살 길을 마련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어디서 나온다? 작은 습관이라든가 작은 행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조금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내가 술 한두 잔 더 마시고 뭐 공부 한두 시간 덜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4년 축적이 되면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몇십 년 누적이 되다 보면 뭐
안정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불안정하게 사느냐 뭐 이런 차이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조그만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친구보다 나 조금밖에 쟤보다 조금밖에 더 놀아봤자 조금만 더 놀아. 저 친구보다 조금밖에 더 안 노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쟤보다 덜 놀아야지 라던가 조금이라도 쟤보다 더 공부해야지 라던가 조금이라도 더 인상을 좋게 만들어야지 라던가 뭐 그런 마인드로 좀 바꿔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주눅들 필요도 없고 너무 그렇게 이제 그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을 하면 약간만 더 잘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약간만 더 잘하게 되면 내가 저 친구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명심을 하고 지금부터 본인 스스로의 삶을 좀 다잡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교수로서의 바람입니다. 오늘도 옆으로 빠지는 바람에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오랜만에 정시에 마치게 됐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옵션을 이용한 투자 전략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마지막 섹션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